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다양한 국제 M&A 동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제 M&A 세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M&A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의 아마존의 2021년 매출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액인 4,6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3,881억 달러 대비 22%의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이후에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8.7% 증가한 2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아마존 매출의 66.8%인 3,140억 달러는 미국 본국 시장에서 발생하며 다른 글로벌 빅테크 다국적 기업에 비하면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애플의 경우 미국 내 판매 비중이 38% 수준이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46%,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아마존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아마존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현지 이커머스 업체들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최대 전략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일본 시장에 2000년에 진출한 이래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진출 당시 이미 일본 시장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적 판매 회사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시장에 진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점차 서적 외에 다른 많은 상품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소위 FBA라는 서비스를 B2C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즉시 주문품을 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를 아마존이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는 반품 처리 서비스도 아마존이 수행해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에서 성공해서 2022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3%로 1위 업체로 성장했고 점유율 18.5%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업체인 라쿠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과는 달리 아마존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는 실패해서 철수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04년 중국 시장에 현지 온라인 서적 판매 업체인 조요닷컴을 7,500만 달러에 인수하여 진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온라인 B2C 시장은 큰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소매업체인 JD.com도 2004년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알리바바의 T몰도 2008년부터 싱글즈 데이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중국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T몰이나 JD.com 같은 현지 업체에 계속 경쟁에서 밀리다가 결국 2019년 4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기 직전인 2018년 4분기 T몰과 JD.com의 점유율은 각각 61.5%, 24.2%였으나 아마존의 중국 B2C 시장 점유율은 0.6%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존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내 다양한 지역별 소비자의 차이나 선호하는 취향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상품 구성, 소비자들과 의사소통 등 많은 사업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현지화를 꾀하지 못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은 끊임없이 과감한 자본 투자와 인프라 확대를 시도했으나 아마존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국적 소매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은 우회 진입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2019년 현지 상품권 발행 업체인 퓨처 쿠폰사의 지분 49%를 2억 달러의 매입하기로 합의하여 인도 소매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최대 유통업체인 릴라이언스가 퓨처 쿠폰의 본사인 퓨처 리테일을 인수하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와 퓨처 쿠폰의 인수를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2018년 인도 현지 이커머스 업체인 플립카트의 지배 지분을 16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인도 시장을 우회하여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아마존은 2021년 8월 11번가와 협업하여 해외 상품을 직접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국내 업체인 쿠팡, 네이버와의 직접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두 양강 업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자회사이고 이커머스 기업인 11번가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11번가 사이트 내에 개설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미국 아마존의 직매입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현지 사업자와 제휴해서 해외에 진출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11번가와 아마존은 한국 서비스의 강점으로 배송 비용 절감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고객에게 미국 상품 직접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연 4조 원 규모로 성장한 직구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는 책, 디지털 기기, 패션, 뷰티, 리빙 관련 수천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입어보고 해외 직구를 통해 옷을 싸게 사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1번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아마존 미국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상품 중 통관에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상품입니다. 화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수천만 종에 달하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평균 6일에서 10일 이내의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에 따라 구매 금액 $200 이하인 경우 관세나 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 16만 개는 따로 추려서 특별 셀렉션으로 구성해 판매합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서부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국내로 발송되기 때문에 배송기간을 최대 4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IT기기,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도서 등을 특별 셀렉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좀 더 쉽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직구 거래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언어, 배송비 문제로 직구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통한 구매는 11번가에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1번가는 미국 아마존에 남긴 소비자들의 상품평도 한글로 제공해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기존 직구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배송비를 낮추는 방안을 구독 상품을 통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SKT의 구독 상품인 우주패스에 가입하면 구매 금액과 무관하게 무제한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월 회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무료입니다. 배송기간은 일반 상품 기준 6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는 한번 입력해두면 이후 자동 생성되고 결제 단계에서 통관 대행 수수료 등이 함께 결제됩니다. 반품, 환불 과정에서의 지원을 위해 고객 전담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아마존 스토어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는 아마존이 미 현지에서 실시하는 할인과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최대 장벽이던 언어, 배송, 반품 문제가 한꺼번에 해소됨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큰 기대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국제 리테일 담당 임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수천만 개의 아마존 제품을 빠르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11번가와 제휴해 국내 직구 시장에 진출한 것은 기업의 활동 영역을 제한해온 물리적, 시간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시장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이 현지 업체와 제휴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이 한국이 처음인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이미 높아진 데다 네이버와 쿠팡의 두 강자와 SSG 계열, 11번가 등 대기업 계열사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현지 사업자와 제휴를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이 상대적으로 밀렸던 11번가는 아마존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직구, 무료 배송 등을 통해 유입된 소비자들을 다른 공산품 소비 등으로 확대할 경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화면이 11번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마존 진출의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쿠팡과 지마켓 등이 이미 한국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퀵커머스라 불릴 정도로 빠른 배송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는 향후 판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직접 진출 형태가 아닌 미국 현지 상품의 판매에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아마존의 진출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등 세계적인 쇼핑 행사를 계기로 해외 직구 상품 구매를 위한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내세우는 미국 상품 직구가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이 다수 있었고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제 M&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미국 기업인 아마존의 한국 진출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 M&A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쌍용 자동차 사례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